저는 지금 막 과천에서 서울로 온 중이었습니다. 저희 전시 제목은 해외 명작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샹들리에입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가 MMCA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 명작 작품들을 이제 꺼내서 보여드리는 전시이고요. 수련과 샹들리에라는 전시 제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천관에서 내후년 굉장히 긴 전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작품 중에서도 44점을 꺼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클로드 모네나 마르크 샤가, 후암미로 이런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바라 크루거, 키키 스미스, 앤디 워홀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 소장품이 11,000점이 넘었어요. 거의 12,000점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국제미술 소장품이 사실 10%가 조금 안 됩니다. 사실 해외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수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적지만 그래도 알차게 저희가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증으로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미술 소장품을 수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기증이 더 특히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전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명작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 작품은 전부 배제를 하고 평면과 입체 위주의 작품으로 설치를 하고 전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전시가 조금 더 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록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많은 작품들 중에서 44점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어떤 주제나 미술사적인 연대로 분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작품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에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어떤 인간과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지점을 좀 그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일상을 다르게 보거나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수련과 샹들리에라는 전시 제목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이라는 작품과 아이웨이웨이의 검은 샹들리에라는 작품의 제목에서 따왔어요. 그리고 연결을 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련하고 샹들리에는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자연이고 인공물이고 그리고 클로드 모네가 활동했던 시간과 아이웨이웨이라는 작가가 활동했던 시간은 100년 이상의 차이가 이제 나거든요. 공교롭게 이 두 작품 사이에도 제작 연도가 100년의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안에서 저는 과라는 어떤 이 연결 접속 조사를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수련이 중요하고 샹들리에가 중요하고 이것보다는 그 둘을 연결하는 그 사이의 지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전시 정경 사진인데 원형 전시실이 있어요, 과천에는. 그래서 약간 원형 전시실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한 방향으로 계속 돌다 보면은 언제 끝났나 싶게 전시가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시간성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공간이 원형 전시실인데 이 안에서 저희가 그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작품이 이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이고 이어지는 작품들이 전혀 시대적이거나 어떤 그런 그 미술사적 맥락화가 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봤을 때 유사점을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조금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DP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키드 생칼의 검은 나나 작품도 있고요, 피카소의 도자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나트 저드의 이런 미니멀리즘적 작품과 그 옆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제 표현주의적인 작품들, 샌프란시스 작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어서 나란히 두고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각자만의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번 전시의 그 제목 일부인 아이웨이웨이의 샹들리에, 검은 샹들리에라는 작품인데 빛을 내는 작품이 아니라 빛을 거의 흡수하는 검정색으로 제작된 그러니까 실제로 샹들리에는 아닌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좀 이렇게 약간은 핵심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이라는 작품인데 모네의 작품은 다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니 컬렉션을 통해서 그
기증을 받았고 그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작품인데 실제로 전시실에 와서 이 작품을 보시면 저희 전시가 의도했던 어떤 휴식이나 명상의 그 느낌이 공간 안에 이 모네의 연못이 수련이 있는 연못이 같은 명상적인 휴식적인 느낌을 전달해 준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유로워 보이시죠? 공간에 여백이 좀 많고 이게 저희 전시가 의도했던 그런 DP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익숙한 작품들 많이 보이시죠? 저희가 많이 봤던 그런 명작들에 모여있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이렇게 이런 작품을 왜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냐 하는 게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연결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달리의 작품과 어떤 이 신디 셔먼의 작품인데 그냥 보시기에도 약간의 그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이게 의도하는 바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직접 보시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아까 계속 강조하는 연결이고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어떤 이국적이고 낯선 곳의 풍경과 낯선 사람들의 모습을 탐구하는 어떤 호기심의 방을 연출하고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도록에 실려 있어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냐면은 각지에 그 흩어져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작가들의 사연이 있을 거고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지점에 어떻게 모이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상상을 해보면 좋겠다. 아니 어쩌다가 저 작품들이 뭐 스페인에도 있었을 거고 미국에도 있었을 거고 뭐 이랬을 텐데 어느 그 방법, 어떤 방법과 어떤 사연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지도를 이미지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설명해주신 MMCA 해외 명작 수련가 샹들리에 도록을 디자인한 정사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록을 어떤 방식으로 제작했는지와 여러분이 이제 참여해주실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미술관에서 저에게 아주 캐주얼한 느낌의 도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크기는 어떻게 할지, 무게는 또 어때야 될지, 텍스트랑 이미지는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 명작 44점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저한테 이런 도록을 부탁을 하셨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했던 작고 가볍고 아주 구구절절하고 민첩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책들을 보시고 뭔가 제가 조금 적격이겠다고 생각을 해주셨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는 가지런히 어지르고 흐트리며 정리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책 내용은 제가 대학원에서 2년 반 동안 작업한 12개의 작업들이 담겨 있는데 이 책에는 결과물은 담겨 있지 않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작업을 이어갔는지 그리고 이 작업들을 할 때 어떤 텍스트 자료를 봤는지 그리고 이미지 자료를 봤는지 그리고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과정에서 생성된 작업물들을 형성물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 자체가 조금 기존에 흔히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책의 구석에서 이렇게 나 필요하면 읽어라 하고 있었던 느낌이면 조금 이 책은 주석을 좀 면면으로 풀어내서 주석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캐주얼한 느낌의 도록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책의 외부는 어떻게 생겨야 하며 내부는 어때야 하며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해서 책은 뭔가 당연히 크기가 작아야 될 것 같다. 작은데 뭔가 당연히 뭔가 손에 이렇게 한 손에 쥐어서 가볍게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미팅 때부터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무게는 뭔가 당연히 가벼워야 부담 없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전시장에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5mm에 150mm로 됐고 400페이지 정도의 책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제본 방식도 그냥 아주 험블하게 다룰 수 있는 일반 무선 제본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미술관에서 이렇게 책을 꽉꽉 이렇게 펼쳐서 보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본을 해서 반양장 제본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책 내부로 들어가서 정보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서체는 뭐를 고르고 작품 이미지는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해서 지금 보시는 원고가 제가 이제 미술관으로부터 책 작업을 위해서 받았던 원고인데 한 작업당 요 정도의 분량을 제가 전달을 받고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작가명은 요만큼 있고 작품 정보는 요만큼 있고 설명은 요렇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따로 작품 설명을 영문으로 주신다고 하더라 하는 걸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작품 이미지도 따로 주신다더라 하는 걸 염두를 해두고 그러면 이제 얘네를 가지고 페이지에 어떻게 배치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책이 이미 작았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얘네를 우겨 넣을 필요 없이 책 펼친 옆면에다가 이 정보들을 하나씩 툭툭 두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작품 제목들을 배치를 할 때 자연스럽게 글자가 아주 제목이 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글자들을 줄이지 않고 이렇게 흘려서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길면 그냥 긴 대로 그리고 피카소는 뭐 10개의 작품이 있으니까 한 페이지에 조금 줄여서 넣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앞에서 설계한 규칙을 지켜서 페이지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내지로 가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조금 읽기에 편하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구보시라는 서체를 골라서 조금 타자기 느낌이 남아있는 그런 서체를 고르고 글자도 아마 좀 큼직큼직하게 배치를 해서 보통 책을 볼 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지 않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책도 보고 이렇게 그림도 번갈아 볼 수 있게끔 책 그 서체의 크기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의 이제 원고를 받았었는데 주석을 아주 재밌게 하기사님께서 달아주시고 이 주석들을 볼 때 저는 평소에도 책을 볼 때 사실 주석은 거의 안 읽는 부분 하지만 있어서 예쁜 부분 뭔가 그렇게 느꼈었는데 지금 써주신 내용들이 재밌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본문의 내용을 따라 읽으면서 주석의 내용도 읽는 이런 형태를 그대로 책에서도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해당 그 단어의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이미지 또한 책 판형이 작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작품의 전체를 한번 보여주는 컷이 필요했고 한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도록에 한 번 전체를 보여줘서 애매하게 뭔가 작지도 크지도 않게 보여주는 것보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가능한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책의 외부 조건이랑 내부 조건이 완성 이제 결정을 하고 책 내지를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책 표지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하기사님이 아까 호기심의 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미니어처 캐비닛이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네덜란드 라이크스 뮤지엄에 갔다가 봤던 이 미니어처 캐비닛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서랍 하나하나에도 되게 장식적인 요소를 넣어서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걸 소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저기서 봤던 형태들을 조금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서 여기 보이는 화면의 것을 위로 올리고 서랍들을 꺼내면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가로, 세로가 직각으로 이루어진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장식적인 형태들로 생겨져 있는 애들도 있고 한 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형태를 조금 이 책에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44개를 톡톡톡톡 배치를 해보면 뭔가 소중한 게 좀 소중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표지에 보시면은 보통 도로개 앞 표지에 제목을 쓰게 되는데 좀 이 컨셉을 좀 더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앞 표지에는 이제 전시의 제목이 되는 수령과 샹들리에의 사진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배치를 하고 그 밑에 페이지 번호를 써 두어서 이제 367페이지에 가면은 이
제목의 검은 샹들리에에 대한 설명을 또 볼 수 있고 수련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를 책 표지에다가 담아두었습니다. 결국은 책은 크기가 작고 아주 무게는 가볍고 내부 텍스트와 이미지는 작가의 작품과 그 설명이 편하게 읽히고 작은 정보까지 아주 사소한 이야기까지 기록을 해서 친절하고 친근하게 전달되도록 만들려고 했고 전체적으로는 뭔가 미니어처 캐비닛의 이미지를 빌려서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여주는 형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도록 설명입니다. 네, 괜찮네요.